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유리입니다. 자, 지난번 이제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데이터를 좀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PPT를 지금 AI를 통해서 이제 좀 재조직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저 혼자서는 뭐 절대 이렇게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좀 이쁘게 이제 포장을 해서 만들어줬고 나름대로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들 정도로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전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시에, 대입 입시에 대한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다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뭐 정확성이나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재조합하고 통계치를 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저도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미래 사회에 또 어떻게,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영향을 줄지 이미 뭐 업무 공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 정말 저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면서 좀 놀라운 내용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통계치를 이제 가지고 어떤 내용들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일단 이제 가장 큰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 두 개 전형만 비교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형 방법이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선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 3개 합 7등급 이내 다만 이제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조건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수학 같은 경우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3합 7등급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자격 역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있죠. 그래서 학교별로 두 명씩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2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서울대 지역균형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별 추천 인원이 3명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 이제 2028학년도 관련된 대입 전형에서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 같은 경우 이제 좀 묶어서 중요한 변화들만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는 이제 서울대 입시 요강에 대한 2028학년도 입시 요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큰 변화 없이 기본적인 전형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단위도 많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도 지역균형 선발 인원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실기 전형이나 예체능 일부는 제외를 하고 대부분의 학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100점으로 100%로 지원자의 2배수까지 모집을 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 합산해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서울대 정도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 방식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 면접 방식은 좀 다르죠.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그래서 면접의 난이도로만 따지면 당연히 일반 전형 이제 면접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이 일반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선발을 하게 되고 경쟁률에서도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 이제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훨씬 더 이제 높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잠시 후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체 현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 각 모집 단위별 상세 데이터는 좀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지원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그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 경쟁률, 지역균형 평균 경쟁률은 대략 한 4.5 대 1,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평균 경쟁률이 10.2 대 1, 그리고 평균 입결은 1.3등급, 지역균형이,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2명 정도만, 2명만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명의 학생들이 어쨌든 전교 최상위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1.3등급 이내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이것도 평균 입결이 1.3등급이고 모집 단위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인기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1.0에 수렴하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신 관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지역 균형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평균 경쟁률도 지금 4.5 대 1이었기 때문에 1단계 모집 인원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률이 이제 3대 1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이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지역균형 경쟁률에 비해서 평균 경쟁률이 2배 이상 더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입결 같은 경우는 2.21등급으로, 평균 입결은 2.21등급으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의 유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열별 평균 경쟁률과 입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뭐 평균 전체 모집 단위에 대한 평균 경쟁률이나 입결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확인을 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계열별로 좀 분류를 했을 때 인문 모집 단위와 그 다음에 자연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자유전공을 얘기합니다. 자유전공. 여기 이제 통합은 자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인문보다는 지금 자연 계열 평균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더 높아서 6.35 대 1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이제 평균 입결 같은 경우는 1.35, 자연이 1.27, 그 다음에 자전이 1.21로 전체적인 평균 입결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 쪽이 인문 계열 쪽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는 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관련된 계열별 평균 경쟁률과 입결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인문 평균 입결이 1.35, 그 다음에 자연이 1.27, 자전이 1.21,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 최근 3개년간 추이를 한번 보면 202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학년도까지 전체 평균 경쟁률의 추이를 보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 4.82 대 1 경쟁률에서 이제 4.46, 그 다음에 4.5로 대체적으로 경쟁률의 변화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원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이제 3배수를 모집을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체 경쟁률이 뭐 극단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다만, 이제 202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추천 인원이 3명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경쟁률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 자체는 물리적으로 2028학년도엔 더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2026학년도 경쟁률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기부 관리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입결 추이.
자, 평균 입결 같은 경우는 1.29 2024학년도, 그 다음에 1.3, 1.3으로 사실 거의 변동폭이 없죠. 그러니까 요 3개년간 평균 입결 등급 추이를 보면 실제로 1.3등급 이내의 이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점들이 어느 정도 통계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학생들 수시 상담을 할 때 서울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3등급이 이제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1.3등급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1.4등급이나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뭐 1.4등급이 뭐 지원할 수 있냐? 뭐 사실 그 각 학교별로 학교 추천 인원 2명을 정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땐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뭐 당연히 이제 서울대 직윤 추천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전교 1, 2등이 모두 다 의대를 지원한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까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다른 의대를 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시 카드 한 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교 1, 2등이 직윤 추천장을 못 받고 오히려 3등, 4등이 받는 경우들도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1.3등급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실제로 이제 직윤 추천을 받고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서 한번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1.3등급 이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직윤 최고 경쟁률과 최우수 입결 학과들을 이제 우리가 좀 분류표대로 한번 좀 살펴보면, 전체 경쟁률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던 것은 약학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학 계열이 9.4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그 다음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그 다음에 간호대학 정도가 지금 가장 높은 이제 입결들을 보여줬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4개의 모집 단위, 약학 계열부터 시작해서 간호대학 까지 전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생명 계열 이제 지원자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산림과학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생명 계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지금 학과들 같은 경우에 그 경쟁률 상위 탑 그 8개의 학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거의 예외 없이 의생명 계열이 압도적인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학과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최상위 입결을 가지고 있는 뭐 의예과나 약학 계열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생명 계열 쪽으로도 지금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거는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을지 한번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쟁률의 흐름들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서 왜 이제 생명계열 쪽에 경쟁률이 높은지는 이제 대략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뭐 요 부분들이 비단 서울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도 실질적으로 생명계열들 또는 화학계열들의 전반적인 좀 입결이 높다라는 그 경쟁률이나 입결이 높다라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결이 이제 높은,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입결이 높은 탑5 5개 학과를 좀 보면, 경제학부가 전체 통틀어서 1.0등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 모집단이었던 경제학부가 1.0,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교육과가 1.05, 의예과 1.06, 전기정보공학부 뭐 1.10, 그 다음에 컴퓨터도 1.1등급 정도로 대체적으로 우수 입결, 그러니까 입결이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 1.0에 수렴했던 그런 학부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3 이내라고 하는 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의 대체적인 이제 그 등급들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공개한 70%컷 기준으로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실질적 이제 입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상세 데이터 이제 모집 단위별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분석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직윤에서 기본적인 이제 입결 상위 탑5 학과들이 이런 학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이제 계열별 평균 경쟁률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인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가 9.95 대 1, 자연이 10.09 대 1,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이 13.48 대 1로 뭐 매년 보면 예체능 계열이 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13.48 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입결 자체는 인문 같은 경우가 2.20, 그다음에 자연이 2.19, 그다음에 예체능이 2.81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제 한 2.10 정도, 2.20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입결이 평균 입결이 좀 수렴하는 부분들이 매년 이제 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었고요. 그 이유들은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분포 비중이 상당히 좀 넓고, 그 다음에 생기부나 내신 성적만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런 이제 입결들이 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전형 이제 평균 경쟁률과 평균 입결에 관련된 3개년간 좀 추이를 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체 그 일반 전형 평균 경쟁률은 대략 한 10대 1에서 11대 1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편차가 별로 없죠. 그래서 2026학년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평균 경쟁률이 한 10에서 11대 1 정도 차이를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입결 추이 같은 경우도 2025학년도에 비해서 2026학년도에 좀 더 높아지긴 했는데 역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략 한 0.1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만큼 1단계 통과, 그러니까 2배수를 모집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에 대한 어떠한 관건, 그 다음에 면접, 재시문 면접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그 합격의 기준선이, 당락의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학과들을 이제 대충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학과들의 입결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입결 같은 경우 편차가 좀 큰데 이제 뭐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가 28.14 대 1로 가장 높았고, 자, 응용생물화학부 저 역시 앞서서 지균에서도 이제 높았었는데, 네, 일반 전형에서도 상당히 좀 높죠. 자,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 좀 눈여겨서 보시면 응용생물화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그다음에 생물교육과, 그다음에 스마트 시스템 뭐 과학과, 그다음에 물리교육과 등등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또 상위 10개, 전체 10개 그러니까 경쟁률 상위 10개 학과들 중에 지금 자연계열 이제 모집 단위들이 대략 한 지금 5개 정도 학과가 있었고요. 이 5개 중에서도 무려 4개 학과가 모두 다 생명계열 쪽 관련된 학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인문 쪽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사회학과 경쟁률이 16.5 대 1, 사회복지가 15.57 대 1, 철학과가 15.56, 종교학과 15.33 대 1 정도로, 네, 대체적으로 10대 1을 훌쩍 넘어가는 높은 경쟁률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입결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대략 이제 평균 잡아서 2등급대가 이제 거의 다 넘었는데,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스마트 시스템과학과가 지금 1.44등급, 그다음에 물리교육과 1.7등급, 그다음에 사회학과 1.93등급, 디자인학과 1.68등급들로 1등급대를 유지했던 학과들도 제법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 워낙 이제 자연계열이나 공대 쪽, 그러니까 뭐 졸업 이후에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공과대와 관련된 핵심 학과들만 좀 비교하는 그런 이제 자료들도 한번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 이제 그 같은 모집 단위에 이제 전형을 달리해서 이제 경쟁률과 입결을 한번 이제 좀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고 입결이 뭐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좀 확인해 보셨는데, 뭐 전기정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경쟁률 이렇게 3대 1에서 한 5대 1 정도, 일반 전형이 한 5대 1 정도, 4.5대 1 정도가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2.33대 1, 지역균형에서, 그러니까 2.33대 1이라는 거는 지원자 전원이 다 1단계를 통과를 해서 면접까지 이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 재료, 화공생물, 에너지자원, 원자력
공학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경쟁률도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경쟁률이 3대 1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재료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1 미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이나 원자핵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1 살짝 넘어갔는데 네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결에 대한 부분들 한번 놓고 보시면, 뭐, 전기정보나 컴퓨터는 앞서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지균 기준으로 1.10, 그 다음에 기계가 1.28, 재료 1.24, 화공생물 1.25,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1.48, 원자력 1.30으로 대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2 정도, 네, 요 정도가 지균 입결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정보,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에서도 네, 편차가 좀 심하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편차가 지금 더 심해서 2점대는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에너지 자원이나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2점 중후반대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들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의학학 계열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의예과 같은 경우가 8대 1, 8.08대 1, 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12.7대 1,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균에서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당연히 제로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경쟁률 9.8대 1. 그리고 약학 계열이 지금 9.45대 1, 9대 1,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5.17대 1, 10.71대 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지균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잡아서 대략 한 7대 1에서 8대 1 정도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경쟁률은 10대 1 정도 내외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은, 이제, 의예과가 1.06, 그 다음에 약학이 1.17, 수의학과가 1.15로 의학학 계열 모두 다 지균 성적은, 지균 입결은 대략 1.1 이내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었다. 1.1 정도 내외선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의예과는 1.26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치의학과나 약학, 수의학과가 대략 1.5, 1.6 정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자연계열, 그, 모집 단위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 학과들이라는 거를 역시 입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형 간 입결 격차를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 간에는 뭐 우리가 단순히 통계치만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이제 격차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결에 대한 격차만 놓고 보면 지역 균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사이에 대략 한 0.91, 그러니까 한 1등급 정도 진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 한 0.85등급 차이,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 한 0.92등급 정도 차이, 지균과 일반 전형 간에 이런 격차들이 좀 발생을 했다. 뭐,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놀라운 사실도 아니지만, 네,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AI한테 이제 분석을 시켰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서 살펴보는 내용이었는지, 네, 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서울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각 모집단별 입결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들도 3개년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 결과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결과를 전체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 선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전체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시까지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지 못했고, 네, 일단 지균하고 일반 전형 수시 모집 결과들만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균, 네, 인문계열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인문사회 경상계열의 이제 학과들 어떤 이제 부분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고대 할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이렇게 경쟁률하고 입결하고 짝짝 이렇게 구분 선을 좀 지어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거까지 이제 신경 못 썼네요. 자, 자유전공학부 일단 한번 좀 보시면 자유전공학부 지금 경쟁률은 2024학년도 경쟁률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점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가 고3 학생 수가 늘었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네, 자전은 일단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상승을 했고요. 입결 자체는 좀 비슷했습니다. 1.21로 좀 높아지긴 했으나 1.2 정도의 네,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은 네,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 통계치 공개된 이제 일부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전이 통합으로 이제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선발 비중에서 인문 쪽보다는 자연계열 쪽 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원 인원은 대략 한 20명 모집에 5명 정도 이제 충원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원은 따로 살펴보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인문계열은 이제 통합 모집을 하죠. 광역 모집을 하는데, 전체 이제 경쟁률이 4.81대 1에서 3.75대 1, 4.44대 1로, 네, 경쟁률이 2024학년도 좀 높아졌습니다. 입결도 이제 뭐 큰 편차 없이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1.39 정도 입결을 지금 보여주었고요.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인문 모집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입결 자체가 이제 높은 학과는 아닌데, 인문대학 쪽 자체가 좀 그렇죠. 입결 자체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사회과학 계열이나 뭐 상경 계열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좀 많다는 점,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좀 많다는 점과 그 다음에 경쟁률이 이제 3대 1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갈림길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집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1.39 정도 네 입결이 좀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역사학부가 1.89대 1 전원 다 네 이제 1단계 통과 대상자였죠. 그러니까 역사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3년 정도 지금 살펴보면 경쟁률 3대 1을 넘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그렇게 어려운 학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입결 자체도 지금 1.4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입결이 1.46이라고 해서 이제 70% 컷이 1.46인데 그러니까 70% 컷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70%컷 기준으로 이제 1.46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학생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어쨌든 1.2 이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역사학부는 네, 이 정도의 입결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외교학부가 3.71대 1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경쟁률 높아졌고요. 네,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네, 입결이 지금 1.15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부 우리 앞서 잠깐 살펴봤었죠. 지금 그 성적이 입결 성적이 1.0에 수렴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3.86이었으면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 네 1.0 정도에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수렴했다라고 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학과가 딱 3대 1에 걸렸었네요. 3대 1이었고, 네, 지금 입결은 1.2. 그 다음에 심리학과가 2.5대 1, 그리고, 네, 전체적인 그 입결 컷은 지금 1.29 등급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리학과도 지금 1.44, 2.67 경쟁률에 1.44, 사회복지가 5대1 경쟁률에 1.30, 경대학이 1.88 경쟁률에 1.20, 그 다음에 농경제사회가 2.64에, 네, 지금 1.38 정도 지금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좀 빠르게 이제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입결에 큰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0.1 정도 내외 선에서 입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서울대 지휘균 자체는 대체적으로 선호도가 확실히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입결이 거의 1.1 정도 내외 수준이라는 얘기고 선호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1.2에서 1.3 정도 사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수능 최저라는 변수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1단계 통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즉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얼추
제 예상에 아마 한 7, 80%는 거의 대부분 다 통과를 할 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7 정도면 지원자의 한 70% 정도 선은 그 이상은 이제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3합 7이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쟁률 추이를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경쟁률과 입결이 대략 어느 정도 분포 선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대 직윤 지원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예, 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입결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학종이라는 취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사학부나 지리학과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입결이 낮다라고 해도 뭐 이수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입결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지원하셔라. 특히 역사학부나 지금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추합 인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사범대, 그 다음에 생활과학 체육교육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입결을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고 입결과 그 다음에 경쟁률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 지금 4대, 지금 국어교육과가 2.6, 영어교육과 3.0, 지금 도고랑 불어교육과가 많이 높죠. 그러니까 이쪽 경쟁률이 좀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입결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많이 높고요. 지금 도고교육과 불어교육과의 경쟁률 추이를 보면 좀 널뛰기를 했던 경쟁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사실 2024학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던 경쟁률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낮은 경쟁률을 보고 다시 높아졌다. 네,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올해 같은 경우 그럼 다시 재반복이 되면 또 떨어질까? 그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경쟁률의 변동 추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점들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4대에서 윤리교육과까지 한번 4대 평균 경쟁률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도거나 불어교육과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다 3대1 정도 내외 선이었었으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1단계 통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 같은 경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높은 입결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영어교육과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1.1 정도 내외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고하고 불어교육과는 1.5 정도까지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가 역시 상대적으로 조금 입결이 낮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1.32 정도인데 뭐 아시겠지만 사회교육과는 전국에 또 그렇게 많이 분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과 자체가 대단히 희소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지원을 생각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정리가 상대적으로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교육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아동가족학 전공이 소비자학이 조금 더 높아서 4.67, 그 다음에 아동가족이 2.80, 뭐 입결은 소비자학이 좀 더 높아서 1.23, 아동가족학이 1.57 정도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 직윤 입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연과학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까지만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자연과학대학이라고 해서 점수가 낮지도 않습니다. 서울대는 뭐 워낙 자연과학대학이 또 기초과학이 좀 탄탄한 학교이기 때문에 성적들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래서 수리과학부 이제 1.20, 통계학과가 1.21, 물리학이 1.16 매우 높죠. 그 다음에 화학이 1.23, 생명과학부 1.23 정도.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부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자연과학부 전체 성적 자체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1.1에서 1.2 정도의 지금 등급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들이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대
서울대학이 경쟁률 매우 높은 8.4대 1 경쟁률에 네, 입결은 지금 1.35 정도 입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원 인원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돌았죠.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는 충원도 조금 어느 정도 돈 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과대학, 이제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공과대학 입결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네. 아니, 참, 제가 건드리면은 이 PPT를 훼손할까봐 마음껏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 그냥 일단 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건설환경공학부가 1.44 정도 입결을 보여주었고요. 경쟁률 3대1. 네, 지금 딱, 1단계, 이제 3대1 경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건설환경공학부가 2025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2024학년도하고 비교하면 얼추 비슷한, 네, 입결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가 1.28, 그 다음에 재료공학부 1.24, 전기정보공학부가 1.10, 컴퓨터도 1.10. 이건 뭐 우리 앞에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화생공이 지금 1.25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1.1에서 역시 1.2 정도의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에서는 화생공이 지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계공학부도 역시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네, 화생공이 지금 6대1의 경쟁률,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건축학과가 1.34, 그 다음에 산업공학이 1.21 정도. 산업공학은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죠. 산업공학과 자체가 원래 이제 매년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였기 때문에 2026학년도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던 거지, 실제로는 이전 연도에는 이거보다 5.5대 1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1.48, 네, 좀 내려왔네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지금 입결은 경쟁률은 3.4대 1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원자핵공학과가 1.30, 그다음에 조선해양이 1.40, 항공우주공학이 1.10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뭐 입결에 대한 어떤 편차들은 좀 있었는데,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1.1에서 1.2 정도를 자연계열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농생대, 그 다음에 사범대, 이과사범대, 생활과학 의학계열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요. 식물생산과학부, 네, 여기도 한번 선을 좀 한번 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미리 좀 그어놓는다는 게 자꾸 까먹네요.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식물생산과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입결이 뭐 따로 공개가 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6.33대 1 이전 이제 입결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학부 같은 경우가 1.44, 그 다음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1.35 정도. 근데 이제 뭐 이 학과들 같은 경우 뭐 여기까지 한번 그냥 쭉 그어볼까요? 대체로 이제 농생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결이 최상위권 선호도가 높은 최상위권 학과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입결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경쟁률과 그냥 평균 입결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한 7대1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7대1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입결이 한 1.3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참고해서 각각의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낮은 성적에서도 어쨌든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학과들이니까 한번 지원 전략 잘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도, 이과 사범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일단 1.05부터 시작해서 1.43까지 뭐 공개가 안 된 경우들도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률 같은 경우는 3대1에서 4대1 정도 사이 평균 경쟁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극초반,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1.극초반이었고, 그 다음에 화학교육과가 1.43 정도, 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영양의료 수의회, 의료학과 정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이제 생활과학대학이죠.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는 9대1 매우 높은 경쟁률. 이거 앞서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입결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1.25. 의료학과가 3.44, 경쟁률에 1.44. 네, 입결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의학과 계열은 앞서서 좀 살펴봤었기 때문에, 살펴본 자료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직윤 입결 성적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직윤은 어쨌든 학교별 2명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이 입학 성적 입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입결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일반 전형 입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을 멈추는 사이에 이제 이번에는 선을 미리 좀 다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형 이제 인문 계열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일반 전형이 지역 균형보다는 모집 단위들도 훨씬 더 다채롭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인문 계열로 이제 모집을 했었던 뭐 문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인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 계열 이제 통합 광역 모집이 아니라 일반 전형에 들어오면 이렇게 어문 계열 쪽으로 이제 전부 다 세분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를 일단 다 리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딱 나눠서 뭐 각 계열별로 전반적인 이제 성적들의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전형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 2배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재시험 면접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성적의 편차 자체는 이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어느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 이제 바로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자전 같은 경우가 지금 경쟁률이 매우 높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반 계열 쪽은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이 지금 10.35 대 1에 2.19 평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쭉 보시면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경쟁률들이 나와 있는데, 뭐 가장 낮았던 학과가 불어불문학과가 6.11대 노원 어문이 더 낮았네요. 노원 어문이 지금 6대 1로 가장 낮았었고, 그 다음에 국문학과가 지금 10.2 대 1로 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어문 계열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입학 성적들을 한번 보시면 어문 계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문 계열 입학 성적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좀 유독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어학적이 좀 특화되어 있는 외고 학생들의 유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서문이나 언어학과 같은 경우 지금 1점대 후반까지 지금 진입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높은 입결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문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입결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내용들이고요. 여기를 제외하면 얼추 그냥 대부분의 학과들의 평균치들이 한 2점 초중반 정도를 형성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저희가 다 리뷰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인문대학, 이제 역사하고 철학, 그 다음에 사회, 상경 계열까지 한번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까지 이제 한번 쭉 나눠보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문대학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역사랑 이제 철학 쪽인데, 여기 학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은 대체로 다 10대 1이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입결 자체가 2점 중반, 초중반 정도를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70% 컷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학과들마다 그렇게 입결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네, 요게 이제 좀 특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높죠. 많이 높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외교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입결이 지금 1.98, 부터 시작을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학과도 1.93 정도, 그 다음에 경제학부 2.11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전형 치고는 입결 성적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5에서 한 1.7 정도 사이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1.5등급 정도 내외선을 그러니까 1.5등급 내외라고 한다면 직윤을 지원하지 못하는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과 그다음에 특목자사고의 한 2점 중반 정도 성적대까지 감안해서 평균치를 내면 얼추 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섞여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인류학과나 심리학과, 그다음에 지리, 사회복지, 언론정보 뭐 매우 높죠. 1.67까지 지금 가 있으니까요. 이런 학과들의 기본적인 입결 자체가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어문계열이나 인문대학들보다는 네, 점수대가 0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0.2 정도에서 0.3 정도가 좀 더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과들은 학부들마다 좀 경쟁률의 편차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4.93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쟁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부들은 그래도 얼추 10대 1에서 한 15대 1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대학은 1.94, 그 다음에 농경자세아가 지금 2.45 정도까지 형성이 됐고요. 경쟁률은 경영대학 5.62, 농경자사회가 11.53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범대하고 이제 생활과학대학인데요. 사범대도 이제 워낙 학과들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도 좀 확인을 했었고요. 사범대 전체 평균 경쟁률을 한번 좀 보면 이제 뭐 학과마다 좀 편차는 있었지만 사범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학과는 불어교육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던 거는 사회교육과가 좀 높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교육과는 네, 워낙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그런 학과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한 학과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결 같은 경우도 뭐 좀 분포는 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과, 그 다음에 윤리교육과, 그 다음에 뭐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까지 대체적으로 1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학과들도 좀 있었고요.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어문계열 쪽에서 도고교육과나 불어교육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형성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불어나 도고교육과를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1점 후반대 정도 성적대가 평균 70% 컷으로 지금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 전공은 각각 1.98과 2.45 경쟁률은 네, 모두 10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자연계열 쪽의 모집 단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과학부하고 이제 간호대학부터 한번 먼저 좀 살펴보면 자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공개가 된 경우도 있고 뭐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2026학년도 입결이 이제 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이전 자료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뭐 경쟁률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과대학은 자연계열은 그렇게 많이 공개된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간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 이전 연도보다 더 높아졌고, 네, 입결이 지금 2.01로 네, 2024, 2025학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공과계열입니다. 공과대학이고요. 이제 공과대학 자체는 이 안에 워낙 이제 학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대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학과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 편차도 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공과대학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에도 좀 편차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산업공학과부터 시작해서 항공우주공학과까지, 그러니까 산업공학, 에너지, 원자, 조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뭐 건설환경도 좀 높은 편이죠. 8대 1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계나 재료나 그 다음에 네, 여기 뭐 컴퓨터나 전기정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낮습니다.
뭐 낮은 이유는 당연히 입결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32 정도로 지금 매우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화생공도 지금 1.82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정보도 1.94, 네,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도 2점 초반대는 나왔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학과들, 그러니까 선호도가 약간 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공과대학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살짝 그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가 2점 중반 정도 내외 선까지는 네, 이제 70% 컷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신 컷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생기부나 그다음에 재시험 면접에 얼마 정도 내가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농생대, 사범대, 이과사범대, 그다음에 생활과학 이제 대학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농생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평균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일반 전형인데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도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나 그다음에 응용생물화학부 같은 경우가 원체 이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26학년도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높았던 경쟁률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률들이 상대적으로 10대 1을 다 넘어서는 경쟁률이었고, 입학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가장 높은 입결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부도 1.99 등급으로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경지 지역 시스템이나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3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생물도 2.71 정도까지, 네, 지금 이제 내려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과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분류해서 보면 역시 경쟁률은 좀 높습니다. 지구과학교육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과 사범대들도 모두 다 10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섰고요. 상대적으로 사범대들의 입결이 높습니다. 그건 인문 쪽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수교가 지금 1.959, 그 다음에 물리가 1.70, 그 다음에 화학과 생물교육이 2.1대,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2.36대로 네, 전반적으로 4대 입결 평균은 높은 편이다. 요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이 1.75, 그 다음에 의료학과가 2.23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고의 최상위권 내신들이 좀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학계열하고, 예체능인데, 뭐, 예체능까지는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의학계열은 이미 앞서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뭐, 중원부원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뭐, 10대 1 정도 내외에서는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주었고, 전반적인 입학 성적도 일반 전형 전체 통틀어서 계열별로 보면 가장 높은 입학 성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1.26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의학 계열이 모두 1.5, 1.6 정도의 사이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70% 컷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이제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최상단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는 학교고, 최상단의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기부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입시 전략이라고 한다면 경쟁률까지 잘 고민해보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입시 전략에 대한 로드맵이 좀 간단한 심플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서울대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일정 정도의 입결에 도달해 있으면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섣불리 지원하면은 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다. 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고민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서울대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